예,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이 어제 오후 11시경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최근 지병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백선엽 장군하면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렇습니다. 1920년생이신데요. 그러니까 올해로 꼭 100세가 되십니다. 예. 아시겠지만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6.25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25가 터지면서 김일성이 8.15 때 모든 우리는 한국을 점령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백선엽 장군이 이제 다부동 전투, 지금의 경북 칠곡 쪽입니다. 그쪽 낙동강 쪽인데 거기서 이제 최후 진지를 구성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북한군의 저지를 막았거든요. 예. 그 막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걸 막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의 나라가 됐을 텐데 예. 문제는 바로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게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네. 31살에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36살에 또 사성 장군이 됐고요. 예.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떤 그 포스터가 됐는데 특히 백선엽 장군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군인들도 백선엽 장군은 정말 영웅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전사에 있어서 백선엽 장군만큼 정말 용맹한 장군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반격 1.45 때 이후에 반격을 할 때 평양을 우리 국군이 가장 먼저 가야 된다라는 예.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군보다 우리 국군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바로 그걸 이끈 게 바로 백선엽 장군이십니다. 네. 그러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데 결정적인 공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오늘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지금 앞서 다부동 네. 전투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백 장군이 이 전투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네네.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사실 이 말은 뭐 이순신 장군 어록하고 유사해요. 배수의 진입니다. 우리 뒤는 바다다. 그러니까 바다로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패하면 미군들이 철수하게 될 것이고 아까 이제 이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영토가 모두 다 적에게 넘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다부동을 막아내면서 이제 반전회의가 만들어지고 대구를 살수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예. 이게 바로 1950년 8월이거든요. 여기서 밀렸으면은 아까 이 의원님 말씀처럼 부산까지 다 여름에 점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이 백선엽 장군의 명성은 주한 미군에게 오히려 자자합니다. 국내보다. 예. 그래서 이 주한 미군 2013년부터 주한 미군 명예사령관이거든요. 미군 캠프에는 프리패스 되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이 미군 기지 캠프에 있으면 미군들이 와서 그렇게 경례를 하면서 평소에 존경해왔다. 책으로만 전사로만 읽었다. 그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우리 사병들을 카투사라고 하잖아요. 예. 이 카투사의 최우수 사병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백선엽 상입니다. 예.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두름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쏴라.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 장군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광사 변호사님 또 한편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1940년대에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이력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친일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어요. 지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과 극적인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만주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간도 특설대에서 군인으로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일 임명사전 자체가 사실 이제 일본군에 복무를 했는데 사병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소자 이상만 임명사전에 등재를 하는데 간도 특설대의 경우에는 사병도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를 했어요. 그 이유가 간도 특설대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게릴라로 활동했는 독립군을 토벌하고 하는데 굉장히 악랄한 활동을 했다. 악명이 높았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병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등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간도 특설대로서 그때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인데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을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봐요. 예. 이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렇다면 간도 특설대에서 실제로 군인으로서 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게 사실은 좀 밝혀져야 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군인으로서 어떤 6.25 전쟁이랄지 군 발전에 끼친 그러한 영향, 공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과사를 좀 구분을 좀 해야 한다. 공과
공과를 좀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본인이 간도 특수대에서 근무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 후회를 하고 많은 진정한 그런 반성이 있다거나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비교 형량이 좀 돼야 한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진영 논리로 가면서 이게 네.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백승엽 장군은 1943년부터 만주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건 사실이지만 독립군과 한 번도 전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것도 전해드립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말씀처럼 이렇게 좀 진영마다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5월에는 그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파묘 이야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참 누가 봐도 백선엽 장군은 정말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에 있게 한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위인들이나 이제 역사적 평가를 할 때 뭐 공과 과를 다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과연 얼마만큼 공이 있느냐 부분을 이제 어떤 평행을 했다는데 문제는 이 친일이라는 것이 단지 한 번의 어떤 이 간도 특설 때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친일을 더 씌워서 사실 백선엽 장군이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성과를 어떤 면에서 뭐 반역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지금 일부 여권 인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었겠는가를 한번 본인들 판단해 보시고 또 이런 주장을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이나 지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충원에 계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친일파를 가려내서 파묘, 즉 묘지를 파헤친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과연 그럼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뭘 했는지를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에 있기까지 정말 우리가 북한과 달리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리고 그분들의 어떤 받드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현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간이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과거의 과오를 또 어떤 새로운 공으로서 어떤 면에서 극복을 한 분들, 이렇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은 바로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현충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충원에 못 모시겠다. 또 지금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도 현충원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 쪽으로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백선엽 장군은 본인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 유족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논란이 있을 바에야 그냥 다부동 전적지가 있는 곳에 본인이 묻히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저는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그야말로 정말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보훈처에서는 유족들이 대전 현충원 안장을 신청했고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현충원 안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또 육군에서는 백선엽 장군을 육군장으로 거행하기로 했다. 육군장으로 거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 장의 위원장을 맡아서 장례를 지금 추진하겠다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파묘법이 나왔으니까 이 사실 파묘법을 만든다면 이게 실제 법적으로 어떤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 만든다고 하면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장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사실 이제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사실 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파묘법 대표 발의해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제 친일과 반민족 인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실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규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백승엽 장군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걸 굉장히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는 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예. 이게 너무 논란의 불씨가 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보훈처에서 얘기한 대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아마 고인의 뜻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충원 안장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불씨는 대전이 됐건 서울 현충원이 됐건 이 안장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파묘법이
발의돼서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제정 또는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실 때 조금 전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 모습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영원한 노병 백세엽 장군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